인류의 노화는 멈출 수 있을까? 인류는 태어나고 자라며 결국 늙는다. 이 흐름은 자연의 섭리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왔다. 우리는 반드시 늙어야만 하는가?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일 뿐인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일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고대의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연금술사들은 영생의 비약을 만들려 애썼다. 종교와 신화 속에서도 불멸은 언제나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꿈은 단순한 전설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현대 과학은 노화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노화란 단순히 주름이 늘고 체력이 떨어지는 외적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포와 유전자,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며 우리 몸속에 새겨진 시간의 기록이다. 과학자들은 이 기록을 읽어내고 수정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세포의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공상만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노화를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오래 사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며 사회와 윤리, 철학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인류는 이제 거대한 기로에 서 있다. 노화를 멈추려는 도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대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1장 노화란 무엇인가 세포의 시계.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주름, 엷어지는 머리칼,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체력은 단지 외부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노화의 근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본 단위다. 이 작은 존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피부가 매일 벗겨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도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모두 세포 분열 덕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숨어 있다. 세포 속에는 DNA가 존재하는데 그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 불리는 특수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텔로미어는 일종의 보호막에와 같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처럼 유전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고 결국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다. 그 순간 세포는 더 이상 젊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열을 멈추거나 죽음을 맞는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세포 노화라고 부른다. 1960년대 미국의 세포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인간의 세포가 무한히 분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세포가 약 50회 정도 분열하면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 한계를 헤이플릭 한계라 불렀다.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세포에는 이미 수명의 시계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고 결국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 프로그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텔로미어의 단축만이 노화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 다른 범위는 우리 호흡 과정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다. 우리는 숨을 쉬며 산소를 들이마신다. 세포는 이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소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활성산소는 DNA와 단백질, 세포막을 손상시키며 몸속에서 일종의 녹처럼 작용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면 세포는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고 몸 전체는 약해진다. 세포 분열의 한계와 산화 손상. 이 두 가지 요인은 마치 서로 다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우리의 몸을 조금씩 낡게 만든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화가 단순히 불운한 현상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노화는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일지도 모른다. 만약 개체가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간다면 새로운 세대가 자리를 차지할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노화는 생명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균형 장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노화를 단순한 퇴행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만든다. 숲을 보자. 계절마다 나무는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며 해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튼다. 작은 벌레와 동물들 역시 태어나고 자라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 모든 순환은 단순히 끝을 향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의 노화 역시 그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이 시계를 멈출 수는 없을까? 혹은 적어도 늦출 수는 없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세포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그 답을 찾으려 한다.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를 이용해 세포 분열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을지 탐구한다. 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세포 속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노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전체의 본질적 운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운명 앞에서 인류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비밀을 해독하려 하고 언젠가 그 흐름을 바꾸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인류가 고대부터 어떻게 노화를 이해하고 극복하려 했는지, 불로장생의 신화와 역사적 기록을 따라가며 그 긴 여정을 살펴본다. 인간은 언제부터 늙음에 저항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열망은 오늘날의 과학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이 장 역사 속의 노화와 불멸의 꿈. 인류의 역사는 곧 노화와의 싸움이자 불멸에 대한 갈망의 연속이었다.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늙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며 마침내 죽어야만 하는가?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거부하고자 한 욕망은 고대 신화에서부터 중세의 연금술, 근대의 과학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왔다. 고대 문명에서 불멸은 신의 권한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 길가메시는 인류 최초의 기록된 문학 중 하나로 한 왕이 영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길가메시는 절친한 동료 엔키두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끝을 마주한다. 그는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신들에게 불멸을 구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이 서사 속에는 이미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과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문명 초기부터 인간 본성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였다. 중국에서도 불멸의 꿈은 집요하게 추구되었다.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향한 열망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국의 사신들을 보내 바다를 건너 불로초를 찾게 했으며 불멸을 약속한다는 신비한 약재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재는 수은이 함유된 독극물이었고 결국 그의 건강을 해치며 죽음을 앞당겼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영생을 갈망한 황제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멸에 대한 인간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인도의 사상에서도 불멸은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힌두교와 불교의 교리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순환하는 윤회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불멸은 단순히 육체의 연장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초월적 상태로 이해된다. 이 관점은 서구적 영생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음을 넘어선 존재를 향한 갈망이라는 점에서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노화와 불멸에 대한 사유는 철학과 신화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 신들의 세계에서는 불멸이 당연한 권리였으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였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화는 단순히 문명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향해 손을 뻗은 최초의 은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이 불멸을 넘보는 순간 신들의 질투와 제재가 뒤따랐다. 이는 곧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시도가 언제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 불멸의 꿈은 연금술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도를 찾으려 했다. 그것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동시에 인간에게 불멸을 부여한다는 전설적인 물질이었다. 수많은 학자와 탐구자들이 생애를 바쳐 이를 추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실험과 기록들은 훗날 근대 화학과 의학의 초석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멸을 향한 무모한 집착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동양에서도 도가는 신선 사상과 함께 불멸을 추구했다. 산속에서 단약을 연마하거나 금단의 약재를 조합하여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수백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독성으로 인해 수명을 단축시켰다.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서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불멸의 꿈은 더 이상 신화나 종교적 상징에 머물지 않았다. 르네상스 이후 인문학과 과학이 발전하며 인간은 육체의 구조와 생리적 작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해부학은 신체의 비밀을 밝혀냈고 의학은 질병과 싸우며 수명을 연장시켰다.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났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늙지 않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와 의학과 생리학은 본격적으로 노화라는 현상을 과학적 대상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신의 뜻이나 운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멸은 잡히지 않는 신기루였다.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가능했지만 노화 자체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세포의 발견과 함께 인간의 몸이 수많은 작은 생명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DNA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노화는 유전자 수준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제 불멸은 더 이상 신화적 상징이나 초월적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험실 안에서 현미경 아래에서 연구될 수 있는 과학적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불멸을 갈망하며 동시에 노화와 싸워왔다. 실패와 좌절은 반복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신화 속에서 신의 영역이던 불멸은 이제 과학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옮겨졌다. 인간은 여전히 늙고 죽지만 그 이해와 통제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노화와 불멸에 대한 인간의 집념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음을. 과거의 연금술사와 황제들이 실패했기에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화는 정말로 멈출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다. 인류는 결코 그 질문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 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3장 세포와 유전자의 비밀.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탐험이었다. 거대한 우주를 탐사하듯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속 깊숙이 들어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와 그 안의 유전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미시 세계 안에는 노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다. 인체는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포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분열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우리의 피부가 벗겨지고 다시 자라나는 것, 근육이 손상되었다가 회복되는 것,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는 모든 과정은 세포의 힘 덕분이다. 그러나 세포는 무한히 분열하지 않는다. 일정한 횟수를 채우면 그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마침내 활동을 멈춘다. 바로 이 한계가 노화의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로 지목된다. 1960년대 미국의 세포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 그는 인간의 세포가 무한히 분열하지 않고 약 50번 정도의 분열 후 멈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현상은 오늘날 헤이플릭 한계라 불린다. 즉, 세포 자체에 일종의 수명 제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면 조직은 점차 기능을 잃고 장기는 노쇠해 간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커니즘은 인간이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포는 무한히 분열하지 못할까? 그 답은 DNA의 구조 속에 있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생명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DNA는 분열 과정에서 완벽하게 복제되지 않는다.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 불리는 반복 서열이 존재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 텔로미어는 마치 신발끈 끝의 플라스틱 마감처럼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호막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 결국 DNA는 손상되기 시작하고 세포는 더 이상 안전하게 분열할 수 없게 된다. 텔로미어의 단축은 세포 노화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순간 단순히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일부 세포는 세포 노화 상태에 들어가며 기능을 잃은 채 체내에 남아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노화 세포는 주변 조직에 악영향을 주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즉, 오래된 세포들이 쌓여가며 몸 전체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노화의 독성 효과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출 방법은 없을까? 과학자들은 다양한 단서를 찾고 있다. 1980년대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동료들은 텔로미어를 보존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를 발견했다. 텔로머라제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어 세포가 더 많은 분열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발견은 노화 연구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실제로 텔로머라제가 활성화된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암세포 역시 텔로머라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암은 사실상 불멸의 세포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켜 무한히 증식한다. 따라서 텔로머라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동시에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유전자의 차원에서도 노화의 실마리는 드러난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수많은 유전자 가운데 일부는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그 대표적 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며 DNA 손상을 수리하고 대사 과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흥미롭게도 칼로리를 제한하면 시르투인 유전자가 더 활발히 작동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왜 소식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늘린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노화는 단일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임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유전자 변이 덕분에 평균보다 훨씬 오래 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한 장수 마을 주민들은 유전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전자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유전자만이 답은 아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오염,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도 세포와 유전자의 작동에 영향을 준다. 최근 연구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느냐에 따라 건강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노화를 늦추거나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세포와 유전자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인류는 노화의 본질을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분열과 손상, DNA의 누적된 오류, 텔로미어의 단축, 노화세포의 축적,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모두 모여 노화를 만든다. 인간은 그저 외부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차곡차곡 쇠퇴해가는 존재인 셈이다. 그러나 이 발견은 동시에 희망을 준다. 노화가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이라면 언젠가는 그 과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텔로머라제를 조절하거나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기술, 혹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은 미래의 노화 방지 전략으로 거론된다.
이미 실험실에서는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약물이 동물 실험에서 수명 연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는 특정 노화 관련 유전자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세포와 유전자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노화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복잡하지만 규칙이 있는 과정이며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불멸은 여전히 요원한 꿈일지 몰라도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세포 하나, 유전자 하나의 발견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이제 우주 탐험 못지않게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와 DNA의 심연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작은 우주의 탐험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젠가 노화는 멈출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사장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 도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온 불로장생의 꿈은 이제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험실과 연구실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포와 유전자 연구를 통해 노화의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이제는 그 과정을 늦추거나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다.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도전은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제의 조절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의 횟수를 제한하는 핵심 장치이며 텔로머라제 효소는 이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 세포가 더 오래 분열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킨 세포를 관찰하며 정상 세포가 가지는 분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암세포 역시 텔로머라제를 사용하여 무한 증식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텔로미어 연장 기술은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동시에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텔로머라제를 세포 유형별로 조절하거나 암 발생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도전은 활성산소와 산화 손상의 억제다. 인간 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이 불안정한 산소 분자는 DNA, 단백질, 세포막을 손상시키며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기능 저하와 노화를 가속화한다. 과학자들은 항산화 물질을 활용하여 이러한 손상을 줄이고자 시도해왔다.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는 실험실에서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단순히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노화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현재 연구의 초점은 특정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의 발생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세포가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 번째 도전은 후성 유전학의 활용이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지 않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조절하는 학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 요인,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등은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칼로리를 제한하면 세포 내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나이 등과 관련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발견하면서 과학자들은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 노화 관련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도전은 노화세포 제거, 즉 센센스 센터의 활용이다. 노화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지만 체내에 남아 염증을 유발하고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이 개발되었고, 실험동물에서는 수명 연장과 건강 상태 개선이 관찰되었다. 인간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노화세포 제거가 건강 수명을 늘리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도전은 대사 경로 조절과 호르몬 조절이다.
칼로리 제한은 이미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수명 연장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대사 경로를 재설정하여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손상복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슐린, 성장 호르몬, IGF-1 등 호르몬의 조절도 노화 속도와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 약물 연구, 즉 칼로리 제한 모방 약물 CRM, 컬로릭 리스트릭션 MIMETICS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섯 번째 도전은 줄기세포 활용이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성숙 세포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노화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하려 하고 있다.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손상된 심장, 간, 피부 조직이 줄기세포를 통해 회복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인간 적용에는 면역 반응, 종양 형성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모든 연구와 도전은 공통된 목표를 향한다. 인간이 늙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활동적이고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삶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각자의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으며 노화 연구는 이제 생물학, 유전학, 양리학, 재생의학, 후성유전학 등 다학제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전에는 윤리적 고민이 따라온다. 만약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수명 연장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죽음을 연기하는 기술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과학은 단순히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인류가 결정해야 한다. 노화를 늦추려는 과학적 도전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세포의 시계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조절하며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연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불로장생은 여전히 신화적 개념일지 모르지만 건강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인류는 이제 노화라는 자연의 법칙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있다.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 도전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진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그 한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5장 노화 방지와 장수 기술. 노화를 늦추려는 과학적 도전이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인류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통해 장수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질병 없이, 활동적이며 삶의 질을 유지한 채 나이를 먹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재생의학, 양리학, 유전자 조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 접근은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 세포 노화는 단순히 분열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센세노리틱 SENOLYTIC 약물이 개발되었다. 동물 실험에서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 조직의 기능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며 수명이 연장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단순히 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환경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접근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조직 재생이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노화로 인해 약화된 심장 근육, 간 조직, 피부 등을 재생하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특히 인간 대상 초기 임상시험에서도 피부 탄력 개선, 근육 기능 회복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면서 줄기세포 기술이 실제 장수 기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접근은 유전자 조절 기술이다. CRISPR와 같은 유전자 편집 도구를 활용하면 특정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르투인 유전자는 세포 내 손상을 복구하고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세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여전히 윤리적,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어 인간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접근은 칼로리 제한과 대사 경로 조절이다. 칼로리 제한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 대사 경로를 재설정하여 손상 복구와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제한은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관련 질병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칼로리 제한 모방 약물 CRM, 컬로링 리스트릭션 MIMETICS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약물은 실제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고도 칼로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춘 장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섯 번째 접근은 단백질 대사와 호르몬 조절이다. 성장 호르몬, IGF-1, 인슐린 등 다양한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 대사, 손상 복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 패턴을 조절하여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특히 성장 호르몬 억제, 인슐린 감수성 향상, 특정 대사 경로 활성화는 동물 실험에서 수명 연장과 노화 속도 지연 효과를 보였다. 여섯 번째 접근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으로 세포 건강과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며 노화가 가속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거나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세포 내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일곱 번째 접근은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의 조절이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 기능, 염증 반응, 대사 과정에 깊게 관여하며 노화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요법을 통해 장내 미생물 구성을 개선하면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수 기술이 단순히 인간 세포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전체의 환경과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한 노화 관리가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장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약물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계획, 스트레스 관리까지 개인화된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과학적 연구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노화 방지와 장수 기술은 단순히 연구실 속 실험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장수 기술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는 어떻게 재정의 될 것인가? 과학적 가능성과 윤리적 고민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노화 방지와 장수 기술은 과거의 불로장생 꿈을 과학적 현실로 바꾸려는 인류의 도전이다. 각 기술과 연구가 결합될 때 인간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단순하지 않다. 수많은 연구와 실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인류는 지금 노화를 넘어서는 여정에 서 있다. 세포와 유전자, 약물과 줄기세포,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 디지털 기술까지 이 모든 도전이 모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다. 육장 미래와 윤리, 노화 극복의 가능성. 과학자들이 세포와 유전자, 줄기세포, 약물, 호르몬, 미토콘드리아,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화를 늦추려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인간 사회는 새로운 고민과 질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질 때 그로 인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화 극복의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일은 아직 미지수다.
첫 번째 윤리적 문제는 평등한 접근이다. 장수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첨단 기술과 약물,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조절 등은 비용이 매우 높다. 만약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장수 기술을 공공의료 체계에 통합하거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연결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다. 인간은 언제부터 죽음이 삶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는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죽음의 시점과 의미가 제정이 된다. 삶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개인은 더 많은 선택과 경험을 누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삶의 목표와 가치, 인간관계, 세대 구조까지 변화할 것이다. 죽음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자원과 지속 가능성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된다면 경제, 노동, 의료, 환경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장수를 누리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의료비와 복지 부담이 늘어나며 사회적 세대 균형과 일자리 구조도 변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기술적 진보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은 흥미롭다. 줄기세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장기를 재생하거나 노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노화세포 제거 약물과 칼로리 제한 모방 약물은 체내 환경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호르몬 조절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까지 결합하면 종합적 장수 전략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질병 없는 건강 수명과 삶의 질 향상까지 연결된다.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장수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특정 약물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계획, 스트레스 관리까지 개인화된 장수 전략이 가능해진다면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과학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과 이해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을 적극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술적 한계와 안전성, 윤리적 고려, 사회적 영향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인간이 수명을 극단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행복과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인간은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과학은 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화를 극복하려는 연구는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포 속에서, 유전자 속에서,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래의 인간은 이제 단순히 나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운명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노화 연구는 수천 년간 이어진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세포와 유전자, 줄기세포, 호르몬, 약물, 후성유전학,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기술과 연구가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과학은 이제 단순한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 가능성과 윤리적 책임, 사회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기술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철학적 문제를 야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결국 노화 연구와 장수 기술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의하며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인류는 지금 수명을 넘어 삶의 질과 존재의 의미까지 탐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는 여정 중에 있지만 이 여정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가치는 이미 크다. 세포와 유전자의 비밀을 탐구하고 노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기술과 지혜를 결합해 삶을 연장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여정이 향하는 곳에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며 더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